보겠습니다. 1번 송전선 개통, 송배전 개통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내부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개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로의 개폐, 그 다음에 아크 접지, 선로의 이상 상태 이런 것들이고, 직경뇌는 뭐다? 외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나번이고요. 이번 차단기 개폐에 의한 차단기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은 대부분 송전선 대지전압의 몇 배 정도가 최고인가라고 합니다. 이거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사고 시 이론적으로 루트 3배 최대 6배까지 된다고 했죠. 이상전압 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것과 지금 여기서 차단기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은 4배입니다. 4배. 6배하고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접지에서 지락사고 시 발생하는 전압 최대 6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4배가 됩니다. 4번 개폐서지, 차단기 개폐서지 이상전압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뭐다? 개폐저항기가 됩니다. 개폐저항기. 그렇죠? 4번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상전압가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한다. 개폐 조작이니까 개폐서지가 맞고요. 충격파를 서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충격파, 영어로 서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르기도 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까지 도달하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이라고 했죠.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로에 차단기를 투입할 때가 개방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데 아니죠. 우리가 개방할 때가 투입할 때보다 더 높은 전압이 발생한다. 답은 답은이네요. 예. 충격파는 보통 파도 곡값과 파도 길이와 파미 길이로 나타난다. 파두장, 파미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답은 다가 되고요. 5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뭐냐? 무부하를 열 때, 무부하를 개로하는 경우. 답은 나번입니다. 무부하를 개로하는 경우. 이번 다음에 충격 파형은 직경뇌에 의한 파형입니다. 여기 TF, TF와 TT는 뭐냐? TF가 뭐다? 파두장, TT가 파미장입니다. TT, TF. 그래서 표준 충격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이것도 함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7번입니다.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다? 파두장, 파미장 모두 다릅니다. 직경뇌와 뇌서지와 개폐서지, 파두장, 파미장 모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다르다, 같다. 이건데 다르다. 예. 8번. 8번 문제 간단하게 보면은 파도 임피던스 Z1은 500이고요. 선로 고유 임피던스 Z1은 500이고 Z2가 300인 두 무손실 선로 사이에 그림과 같이 저항 R을 접속했습니다. 제1선로에서 구형파가 진행하여 왔을 때 무반사로 하기 위한 R의 값은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500옴이요. 그 저항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300옴입니다. 우리가 반사계수가 얼마예요? 반사계수는 뭐다?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인데 얘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반사계수가 0이 된다는 말은 즉 Z2는 Z1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것이 반사계수가 0이 되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500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된다? 50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20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굉장히 쉽죠? 답은 200입니다. 200. 그 다음에 9번은 8번과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똑같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Z2와 Z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B점을 중심으로 Z2와 Z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회로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Z1은 얼마?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 분의 1입니다. 즉, 회로 이루어져서 배우게 되는데,
저항의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부하 부분의 임피던스와 입력 부분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Z1이 얘니까 우리가 어떻게 Z1분의 1은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제 9번 문제는 그림 자체가 안 바뀌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외워주셔도 되고 그냥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9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고요. 10번입니다. 서지파가 파동임피던스 Z1의 선로 쪽에서 파동임피던스 Z2의 선로 쪽으로 진행하는 반사계수 저거 했죠? 제가 8번에서 했던 거 요겁니다. 반사계수 베타는 Z1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된다. 이것이 Z1이 입력식이고 Z2가 출력식입니다. 그래서 Z1 Z2분의 Z2 마이너스 Z1. 뭐 문제 Z2 플러스 Z1 해도 상관없고요. 답은 가번 이것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11번입니다. 11번 보세요. 파동 임피던스 Z1이 400ohm입니다. Z1 고유 임피던스 선로 측이에요. 그래서 Z1 400이요. 네, 그리고 파동 임피던스 가공사를 파동 임피던스 55인 케이블을 접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Z2가 50이다 이 말이죠. 했다. 이때 가공설 2원은 80kV인 전압파가 들어왔다면은 2원이 80kV입니다. 이때 투과파는 얼마냐? 우리가 투과개수를 이렇게 투과개수를 뭐다? Z1 플러스 Z2 얘는 똑같고요. 여기에 2배 Z2가 되죠. 2배 Z2 투과 개수는 여기에다가 뭐다? 투과 전압은 여기에다가 2원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얼마? 400 더하기 50분의 2배 Z2 50 곱하기 80kV입니다. 그래서 450분의 100 곱하기 800 하니까 그 값이 얼마다? 17.8kV가 된다. 17.8kV. 11번에는 답이 가번이네요. 가번 17.8kV 이렇게 됩니다. 12번 피레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피레기 아시죠? 피레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좀 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요전압의 파도 파형의 크기를 저감하는 것 아니죠. 나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방전을 해서 기류를 차단하는 것. 답은 나번입니다. 뇌동요 전압의 파고를 이것이 동요 전압 이런 것 아니고요. 일선 지락에서 아크 소멸시키는 거 이것도 아니고 답은 나번입니다. 피레기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방전에 의해서 기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13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피레기 구비 조건 보세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 시작한 전압은 낮아야 되고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 주파수의 방전 시작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방전 내량이 작으면서 방전 내량, 방전 용량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답은 답번이네요. 제한 전압도 낮아야 됩니다. 맞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 낮아야 된다. 송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같으면 맞고요. 답은 답번입니다. 방전 내량이 크면서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피레기의 구조 물어요. 피레기 구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두 가지 특성 요소와 직렬 갭입니다. 특성 요소와 직렬 갭인데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피레기는 그 직렬 갭이 없어요. 그래서 직렬 갭이 없다고 해서 갭레스 피레기라고 합니다. 갭레스가 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피레기는 갭레스 피레기지만은 주로 사용하지만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옛날 거를 묻고 있지만은 원래 원초적으로 피레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14번 라번이고요. 15번 피레기 구조에서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뭐다? 이것이 쉴드링이라고 했습니다. 쉴드링. 16번
예, 요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한전압, 전격전압, 충격방전, 개시전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혼동되지 않으니까 16번 제한전압이 뭐냐? 많이 나왔죠. 피레기에서 제한전압은 피레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전압을 내습했을 때 그 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있을 때를 피레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아니면 피레기 동작 안 하죠. 이상전압 내습했을 때 아니면요. 그래서 피레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 단자전압입니다. 단자전압의 파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자전압, 피레기에 남아있는 전압의 파고치.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17번 제한전압 말고 정격전압입니다. 정격전압, 피레기의 정격전압.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의 전압이에요. 앞에서 16번 제한전압은 동작할 때 전압이고 피레기의 정격전압은 고장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압인데 뭐 답은 나도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전압. 속류를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방전하고 나서 계속 흐르는 그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 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교류전압입니다. 18번 유효접지 계통에서 피레기의 전격전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피레기의 전격전압 공식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루트 3분의 V라고 해서 알파, 베타 지금 해설에 있습니다. 피레기의 전격전압 알파, 베타, 루트 3분의 V라고 해서 여기 알파가 뭐냐면 접지계수예요. 접지계수. 피레기의 전격전압에서 알파가 접지계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1.1에서 1.3 정도 사이를 적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1.1에서 1.3 정도 적용하고요. 베타가 뭐냐면 여유도입니다. 여유도는 보통 1.15배 그래서 1.15 정도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가 뭐냐면 차단기 전격전압을 얘기합니다. 즉 루트 3분의 전격전압이라고 해서 루트 3분의 전격전압은 뭐겠어요? 이것이 대지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피레기의 전격전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뭐니 해도 뭐 알파, 베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차단기 전격전압을 루트 3로 나눈 일선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위 이런 것들이요. 즉 대지전위 이런 것들. 그래서 일선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위 이것이 피레기 전격전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 전격전압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실기를 가격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계산하는 건 거의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네. 그 과정이 이런 공식을 통해서 얻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피레기의 19번입니다. 19번.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 전압이에요. 충격 받았을 때 그 충격 전압이니까 그 전압이 굉장히 크겠죠. 최고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충격 전압의 최고치. 그래서 충격파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다음 중 뇌해 방지. 뇌는 직경내 유도를 이런 것 같은 뇌해 방지와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소각은 뭐예요? 애자련을 뇌해로부터 보호하는 거. 애자련을 보호하는 것이고 가공지선은 직경내로부터 보호하는 거. 매설지선은 뭐다? 역섬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퍼는 진동 방지죠. 댐퍼는 진동 방지. 답은 가번입니다. 21번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공지선. 네? 가공지선 아시죠? 그러니까 직경내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며 탑 상부의 시선함으로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맞죠? 가공지선 때문에 송전솔 대지정전 용량이 감소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뭐 21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철탑 이렇게 있을 때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가공지선 이렇게 있고 송전선 이렇게 가면 송전선 이렇게. 근데 대지정전 용량은 뭐예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입니다. 근데 가공지선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가공지선이 전선과 대지 사이의 이 대지정전 용량 CS하고는 무관합니다. 얘는 여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정전 용량이 감소한다. 이 말은 틀렸는 거예요.
차폐 효과가 좋다. 이건 맞는데 대지 전력 용량이 감소한다. 이건 아니고 답은 송전선의 지락적 일부가 가공지선에 흘려 차폐 작용함으로 전자 유도 장애를 적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차폐선으로 사용한다. 그거. 그 다음에 유도래 서지에 대해서도 유도래도 그 가설구가 전체 사고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유도래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나번입니다. 22번 가공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가공지선은 내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 보호 맞고요. 유도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위 방지도 맞고요. 요거 고전위 방지에서 전자 유도장애 방지.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한 차폐 효과 증진 맞고 철탑에 접지제한 경감은 뭐예요? 철탑에 접지제한 경감은 가공지선이 아니고 매설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이 송전선의 내격에 대한 차폐 등으로 가산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송전선 내격에 의한 차폐, 가공지선 봅니다. 그러니까 차폐각은 보통 15에서 30도 정도로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45도 정도로 한다 그랬죠. 45도 정도로 하고 우리가 보호율은 97% 정도 맞죠? 45도 정도로 하고 97% 정도. 그 다음에 차폐각이 클수록 벼락에 대한 차폐 효과가 크다. 아니 작을수록 좋다고 했죠. 작을수록 좋습니다. 가공지선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진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면 23번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한 선 가공지선이 이렇게고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요것이 각도 세타죠, 세타. 네. 이 각이 뭐라고 해요? 작을수록 차폐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잘 될수록 잘 된다고 했는데 보세요. 똑같은 가공전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은데 보세요. 얘를 만약에 내가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가공지선 이렇게 두 개로 합니다. 그러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요것이 세타거든요. 세타 1과 세타 2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세타 2가 좋다죠. 세타 2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은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차폐각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 답번이네요. 차폐각이 적어진다. 가공지선으로는 연동선이 아니고 보통 우리 ACSR 있죠. 우리가 중공 알루미늄 연선해서 ACR을 보통 씁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24번 송전선로에서 역삼락 방지는 탑각 접지장을 작게 한다. 매설지선이죠. 매설지선 설치해서 탑각 접지장을 작게 한다. 라번이고요. 25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매설지선. 그러니까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차폐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이죠. 철탑 기초의 강도 보강도 아니고 현수에도 1년에 전압분당 균일화 이것도 아니고요. 라번입니다. 철탑으로부터 송전선 역삼락 방지. 답은 라번. 26번 송전계통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압을 가장 낮게 잡는 건 뭐라 그랬어? 피레기. 예,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거 피레기. 27번 3, 4, 5km 우리가 책에서 154km 했지만 3, 4, 5km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적합한 것은입니다.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애자였죠. 맞죠? 애자, 차단기. 그 다음에 맨 끝에서 한 개, 두 개가 뭐냐? 가장 끝에 있는 것이 피레기, 그 앞에 있는 것이 변압기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선로애자, 차단기, 변압기, 피레기 답은 가번이네요. 가번. 28번입니다. 28번. 계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계급 설치하고 있다. 이 절연계급에 해당하는 내용 각각의 전압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라고 한다. BIL이라고 한다. 이런 거. 29번
계통 내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 적절한 절연 강도 진행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다. 혹은 뭐 신뢰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절연 협조예요. 우리가 절연 협조하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그 각각의 전압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짜리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9번 절연 협조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합리적, 경제적,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려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은 절연 협조. 그 30번 보호계장기를 너무 옵니다. 보호계장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정확하고 감도가 예민할 것 맞고요. 나 열적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맞고요. 나 조정 범위가 좁고 조정이 쉬울 것. 조정이 쉬울 것은 맞는데 조정 범위가 좁으면 당연히 안 좋죠. 예. 고장 전류 범위를 5A에서 10A가 아니고 0A에서 5A에서 20A, 30A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 조정 범위가 좁도가 아니고 넓어야 되고 답은 고장 상태를 신속하게 선택할 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1번 다음 보호계정 방식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구비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보호계정 방식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구비된 요건. 이건 공부 안 하셔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잘 판단해 보시면. 그러니까 고장회선 내지 고장 구간의 차단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맞죠? 자, 과도 안정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 작동 시한을 가질 것.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예, 그 다음에 고장 파급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거 말이 안 되죠. 고장 파급 범위가 최소가 돼야 되지 고장 파급 범위가 최대로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고 32번입니다. 32번 전류 차동 계정기는 뭐다? 양쪽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전류와 영상 전류의 차 아니죠. 그런 거 없고요. 나 양쪽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 답은 나번이 맞고 전압과 전류의 배수의 차로 동작한다. 아니죠. 전류끼리 계산하고 전압끼리 계산하고 전압과 전류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정상 전류와 역상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도 아닙니다. 답은 나번. 33번 전압이 정정값 이하. 정정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팅값을 얘기해. 세팅 얼마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고장 전압을 만약에 100V로 설정했다는 세팅값 정정값이 100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V 이하로 내려가면은 동작한다. 그것이 부적전압 계정기요.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요. 그래서 동작한 것은 단락고장 검출대에 사용된다. 부적전압 계정기가 됩니다. 답은 나번이에요. 답은 나. 그 다음에 34번 봐요. 34번. 요거 동작 전류가 크면은 동작 시간이 짧다. 동작 전류 크면은 동작 전류 크니까 동작 시간이 짧다. 이것은 뭐다? 반환시 계정기죠. 반환시 계정기. 답은 가번. 35번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작한다. 정해진 시간이라고 해서 정한시 계정기가 됩니다. 답은 나번. 36번 반환시성 과전류 계정기의 전류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반환시성 뭐다? 앞에 34번에 나왔었죠? 계정기 동작시간은 전류값의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맞죠? 위험하니까. 크면은 위험하니까 시간은 짧아져야 된다. 30번 과전류 계정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동작 시간이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환시형은 뭐냐? 반환시형 우리가 1번은 없고요. 3번은 뭐 순환시나 정환시고요. 4번이 반환시성입니다. 4번이 반환시성은 2번이 뭐다? 반환시성, 정환시성이 됩니다. 답은 반환시성이니까 답은 라번입니다. 라번. 38번 송전솔로의 단락보호 계정 방식이 아닌 것은 송전솔로의 단락보호 계정 방식이 아닌 것은 일단 송전솔로 과전류 계정 방식, 방향 단락 계정 방식, 방향 단락 맞고요. 그다음에 거리 계정 방식이고, 그다음 과전압 계정 방식 우리가 단락보호 계정 방식의 과전압 계정 방식은 아닙니다. 송전솔로에서 과전압 계정 방식 아닙니다. 그다음에 39번
전력선 반송보호 계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론한테 말씀드렸지만은, 39번에 우리가 철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실제 다른 선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시선이에요. 표시선. 예. 그 다음에 고장하는데 이 전력선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선이라. 예. 전력선 반송보호 계전 방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장 신호를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전력선 보호 반송보호 계전 방식은 이것을 전력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간단하고 고장이 없으며 계정이 성능적이 없다. 우리가 이게 전력선 반송보호, 전력선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고받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자면 장치가 간단한 거 아니고 이 전력선 반송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다음 고장의 선택성은 우수하고 동작이 예민하고 고장점의 개통 여하에 불구하고 선택 차단 개소로 동시에 고속도 차단 가능합니다. 요런 것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장치가 간단하고 이렇게 전력선을 대신 쓰니까 장치가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장치가 간단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통전선 보호에 있어서 주로 교류 표시선 방식인 표시선 계전 방식 팔럿 와이어 릴레이입니다. 팔럿 와이어 해서 해당되는 것이 뭐냐? 전압 반향, 방향 비교 전류 순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은 답은 라번입니다. 전압 반향 방식. 41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선로입니다. 방사상 우리가 환상선로 말고요. 전원이 양단에 있기 때문에 양단이면은 어느 방향이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단락 계전기와 또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방향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42번 다음 환상선로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계전 방식은 환상선로는 뭐다? 방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방향 단락, 방향 거리, 방향 단락이다, 방향 거리. 지금 환상선로인데 전원이 양쪽에 있다, 한쪽에 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향 단락 혹은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번. 위상 비교 방식, 반송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위상 비교가 뭐겠어요? 위상. 우리가 1차단, 2차단의 위상이 얼마나 틀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동 계전 방식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위상 비교를 할 때 전류의 위상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단에서 유입하는 전류와 타단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위상각을 비교한다. 전류끼리입니다. 전류끼리.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44번. 중성점 접지 방식의 병행 이외선, 맞습니다. 병행 이외선, 병행이라고 말이 들어갔을 때는 선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 계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병행할 때는 이외선이기 때문에 이외선 중에서 어떤 회선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선택 계전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병행 위에서 송전선로의 지락사고는 우리가 그라운드 릴레이죠.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에서 선택 지락 선택 접지 계전기에서 SGR이 됩니다. SGR. 선택 접지 계전기 SGR. 45번 다음은 모선 보호용 계정으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뭐다? 모선 보호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차동 계정입니다. 전압 차동, 전류 차동. 그래서 차동 계정기. 그게 방향거리나 위상 비교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차동 계전기인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3, 4km 이상에서 전압 차동, 그 이하에서는 전류 차동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46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갑은 전류 차동 맞고요. 방향 거리 맞고요. 위상 비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브 선택 접지 앞에 됐죠. 선택 접지 SGR이죠. SGR은 지락 사고 시입니다. 지락 사고 시 계전 방식이 선택 접지 계전 방식 SGR이 되는 거예요. SGR. 그다음 47번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뭐다?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뭐 차동 개전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사용된다고 하면은 변압기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면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되고 돼요. 48번 변압기의 보호 방식에서 차동 개전기는 무엇에 의해 동작한다? 예,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원리를 묻는 겁니다. 차동 개전기는 우리가 변압기 1차와 2차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동 개전기는 뭐다? 전압차 말고요. 전류차예요. 1차,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 변압기 1차,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고 해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제가 1차, 2차 전류 차로 했을 때 변류기나 계기용 변류기나 계기용 변압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6장을 했는데요. 6장에서 더 이어서 7장에서 이 세부적인 기기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 6장 부분을 보시면은 한결 더 이해가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6장, 이상전압 및 계정 보호 방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7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